자기가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몸을 그러니까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몸을 못 일으켜요. 상당히 무기력하죠.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우리가 그 우주선이 나사에서 우주선 올라갈 때 보면은 마지막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주선이 실제로 올라가는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거꾸로 숫자를 세는 거죠. 5, 4, 3, 2, 1, fire. 그 fire를 할 때 내가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 심리 전공 교수를 하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게으름 그러면 많이 와닿죠. 그런데 사실 게으름 그러면 부정적인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 사람 참 게을러. 꾸물거림은 사실은 어떤 일 할 일이 있는데 이거를 미루는 그런 행동 자체를 가리키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떨 때는 일을 좀 미룰 수도 있잖아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나중에 기한이 다가왔을 때 좀 몰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게으름은 좀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미루는 행동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 꾸물거림은 조금 중립적으로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을 뒤에 몰아서 하고 좀 미루는 그런 행동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으른 게 이게 타고난 거고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워낙 우리가 사는 게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들이 자꾸 밀리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꾸물거림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하고 싶지는 않고, 이런 것들이 마음이 박치기를 해서 사실은 자기 안에서 조절이 잘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compensation, 보상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한쪽으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쪽도 같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하기 싫다는 마음도 그 반대 쪽에서 이렇게 같이 올라오게 돼서 이 두 개가 항상 공존하려고 하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이거를 저희가 양가 감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양가 감정이 생기게 되면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 하지만 지금 하기는 싫어. 이런 마음이 오니까 일종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간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런 양가 감정이 새로운 변화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이런 고민도 없을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뭔가 이 두 개 박치기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뭔가 새롭게 내가 바뀌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 또 다른 목소리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변화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변화하고 싶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은 하고 싶지 않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나는 중간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고 마음은 불편한 상태로 그냥 있게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변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없다면은 그 어떤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인식을 가지는 건 중요한데, 그 다음에 그거를 현실적으로 잘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능력이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양가 감정은 필요 조건이지만 그 자체로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걸 실행하는 능력이 뒤따랐을 때 충분하게 일이 완성되는 거죠. 사람들은 참 다양해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MBTI만 해도 16가지나 성격이 다양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MBTI 같은 경우에 보면 극단과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대화도 잘 안 돼요. 어떻게 저러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만큼 개인차가 사람에겐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꾸물거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대비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일을 미루지만 A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상하는 시간과 실제 수행하는 소요된 시간을 비교해 보면 너무 이 걸릴 시간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2시간쯤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보면 20시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 자체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꾸물거리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5시간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지레 겁을 먹고 이거 정말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겁을 먹고 얼어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5시간만 투여하면 되는 건데도 한 20시간은 걸릴 거야. 그러니까 부담돼서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동은 똑같이 일을 미루는 걸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성향은 사실 두 개가 상당히 다른 거잖아요. 이런 성향 자체를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뭔가 시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면 별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 특성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구물거림을 극복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향을 이해하는 거를 보면 실제로 결혼을 해서 사는 부부들 같은 경우에도 서로 성향이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겠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서 이제 나갈 때 불을 다 끄는 거가 중요해요. 뭔가 나갈 때 마무리를 잘 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 배우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집 나갈 때는 불을 다 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성격이 좀 만반디예요. 그러니까 뭐 세부사항 이런 걸 잘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불 켜놓고 나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몇 번씩 그렇게 불을 끄라고 말했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느냐. 한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쪽은 아니 우리 집은 그렇게 전기세도 많이 안 나오는데 그깟 얼마 안 나오는 전기세 때 그거 갖고 나한테 이렇게 추궁할 일이냐.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각자가 서로 성향이 다를 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게 되면 불화라든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먼저 자기도 알아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좀 이런 성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꼼꼼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붙여놓을 수도 있죠. 나가기 전에 불 좀 끄고 나가자. 낯수로에게. 그러면 문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성향을 알아야 보다 나은 생활을 갈 수 있는데 중요한 어떤 진보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왜 꾸물거릴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잖아요.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인데 그런데 꾸물거림에 관련된 많은 그 연구 논문이나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크게 한 5가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가 상당히 많은데 성격 자체가 상당히 낙천적이다 보니까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는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실제로 그 계획이 실행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일을 너무 정말 잘해야만 하는 사람, 기준이 높은 완벽주의자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실패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같이 생기고 또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성향들도 존재하고요. 좀 비슷한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은 상당히 자기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부모님이나 중요한 다른 사람부터 뭔가 내려온 그런 어떤 메시지 같은 거, 잘 해야 한다는 거, 잘 못하면 네가 부족한 것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내면화돼서 그런 성향들 때문에 역시 부물거리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네 번째는 자국 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도 있어요. 뭔가 새롭고 신기한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막 따라가다가 조금만 있으면 지루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 이제 안 할래. 이렇게 되면 그 일을 안 하고 싶어지는 거죠. 새로운 곳 쫓아다니지만 실증도 많이 내는 그런 스타일도 존재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현실 저항형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여한 어떤 과제를 하기 싫다. 일단 하기 싫다는 마음이 많은데 역사가 뿌리가 깊어요. 잔소리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고도 안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일종의 소위 전문용어로는 개긴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성향도 구불거림을 강화하는 그런 그 성향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필살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몸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몸을 못 일으켜요. 상당히 무기력하죠.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사에서 우주선 올라갈 때 보면은 마지막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5, 4, 3, 2, 1, 파이어. 그게 심상을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주선이 실제로 올라가는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거꾸로 숫자를 세는 거죠. 5, 4, 3, 2, 1, fire. 그 fire를 할 때 내가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고요. 실제 5초의 법칙이라는 책에서도 이거를 제안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걸 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꾸물거림이 만성화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따라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비법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있고 상당히 감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휩싸일 수가 있고요. 그럼 또 하나는 하라고 하더라도 아까 현실 저항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시키는 대로 따라하질 않아요. 어떤 사람 와서 저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분명히 5, 4, 3, 2, 1 거꾸로 숫자를 줄여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은 1, 2, 3, 4, 5 이렇게 해본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담 자체가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실제로 몸을 일으키는 시점에서 뭔가 딱 떨어지게 줄어들어야 내가 몸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떤 그 똑똑한 분은 또 다르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아나운서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응용하더라고요. 어떻게 응용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이럴 때에 자기는 그 알람을
휴대폰에 걸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 알람이 딱 그 시간에 일이 딱 됐을 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음악을 들으면 이제는 내가 몸을 일으켜야 할 때. 요즘은 좀 파티션으로 많이 나눠진 그런 그 직장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보면 아주 높은 상사분들은 자기 이렇게 사무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불려가서 혼날 걸 뻔히 알 때 가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녹화하기가 되게 두렵잖아요. 이때도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마음을 가다듬고 5, 4, 3, 2, 1, 땡땡. 이렇게. 그 마지막에 끝에 내가 행동을 한다는 거를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만성적으로 일을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이런 테크닉 수준으로 해결이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 잘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성향 같은 것들이 가득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제대로 이렇게 실행하기보다는 자꾸 딴 길로 빠진단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개개인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